함께하게 해서 반갑고, 그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그렇게 오시는 거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중심, 충청북도 제천 단양 지역으로 오고 있는 어태영입니다. 저는 제천시장을 8년을 역임했었고요. 좀 늦게 국회를 또 와서 조선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3년차는 사업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관련된 관심사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다뤄야 될 그런 사안인데, 저는 제천시장 8년, 제천서 30대 시의원 8년 하면서 제천이 시군이 통합된, 시와 군이 통합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현실과 입장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의체를 하신다 해서 제가 또 이거 요구한 것이 오염된 땅에 새 옷을 입히다. 그날 이 제목자체를 신선한데요. 시골은, 가을은 맨 농촌에 봄만 되면 멋진 필름 시커먼 거 깔고,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농사 짓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잡초 제거와 여러 가지 수분 증발 방지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멋진 필름을 안 깔고 농사를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농사 짓고 나면은 그 필름 비닐이 가을에 바람 불면 막 들에 막 날아다니고, 또 직접 다 우리 농부들이 그 수거해가지고 그 필름 비닐 수거함에다가 또 모아놓고, 그럼 또 그걸 다 일일이 군에서 또 시에서 수거해서 또 소각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농사지면서 멋진 필름을 안 깔고 할 수는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늘 고민을 해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100kg 자연으로 발효되는 이런 필름을 개발했다길래 아주 늦었지만 참 아주 훌륭한 개발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성대 국제교류협회 최전환 회장님이 또 들어가시고, 오늘 또 발표하신 조은기 우리 전 농업기술 원장님과 또 토론회하실 유재근 상기 조은기 의원선 정규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또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만 또 예산으로 지원할 게 있으면 제가 상임위는 다르지만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3년차 예결위에 있습니다. 예결위에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위원도 많은데 제가 혼자 세 번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 때문에 또 예산심의위원회 오늘 회의에 나왔고, 또 지금 2시부터는 저희 당에서 의총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성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오늘 오염된 땅에 새로운 입히다라는 세미나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동참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공연을 전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또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응원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관해 주신 세미나 주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과 지원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준비한 공부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본 세미나에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함께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그 체육이 전공이고요. 유도 선수 생활을 한 10년을 하다가 이제 학교 교직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81년도 이때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그 농촌 체험학습 같은 데 가면은 그 비닐을 수거해서 그냥 태워서 버리는 거를 그때 당시만 잠깐 보고, 그러고서 이제 계속 교직 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나서
뭐를 해야 될까?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서 이 환경 쪽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이고 더군다나 전공도 아닌 사람이 처음부터 이거를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지금 12년 동안 정말로 참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학교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수업료도 많이 내고 또 인간적인 배신도 많이 당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 어차피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이름 석자는 남겨야 되지 않겠나. 또 더군다나 저희 체육 선생님들이 퇴직하고서 사업을 하면은 사업 이제 속된 말로 망하는데 영순이에요. 그랬는데 저는 체육 선생님도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체육인하면 다 무식하고 뭐 그냥 좀 많이 이렇게 홀대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체육과에서도 연구개발을 해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중간 정도에는 이것 봐라 하다가 이제 끝마무리에 가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여기서 포기하자니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한 8년차 들어서면서부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제가 발품 팔고 다니면서 많은 조언도 듣고 또 귀동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공장에 있는 그 건조기는 길이가 50m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건조기가 50m가 되는 그런 규모를 갖춘 공장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도 이제 저희가 직접 처음에는 설계해서 만들다 보니까는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기계를 또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3, 4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참 운이 달려고 해서 그런지 인연이 이제 또 시작이 돼서 그러는지 때가 돼서 그러는지 좋은 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환영사라고 감히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또 그런 환영사라고라는 그 단어 자체도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그 공장에 저희 공장장으로 있는 승용식 공장장님이 정말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두서너 달 전에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제가 양주까지 가서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거절 안 하고 그냥 바로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공장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재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 달까지 종이월책 만드는 제조업체가 한 16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13개가 다 문을 닫고 지금 현재 3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갖추고 기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고 정상적인 그런 기술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는 데는 저희 공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정말로 저한테 멘토의 역할을 해주신 우리 조은경 원장님께서 처음 만나서 길라잡이를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참 마음으로 이렇게 돌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에이스몰치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성원과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에이스몰치가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또 세계의 농촌 환경과 지구 환경의 파수꾼 기업으로서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모든 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에이스몰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에 가서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하다는 것을 농촌에 가서 피부로 느끼면서 야 이것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979년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자원재생공사가 돼서 많은 비닐을 주었지만 농촌에 그대로 남아서 산과 하천과 바다에 오염시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오염에 시달리다 보니까 유엔에서도 지금 뭐냐 전 세계적으로 이 비닐 문제, 담배꽁초에 붙어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는 지금 전 세계를 나의 경고를 주면서 제거하는 그러한 시기에 오늘 이 주제 발표는 새 옷을 입히자 토양에 특히 자연 생태계를 갖다가 파괴 안 하고 자연 분해를 하는데 이 꾸준히 연구하신 최현영 아주 우리 사장님 정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개발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이 국회에서부터 오늘 개최하는 이러한 뜻깊은 날이 앞으로도 계속 오늘만 아니라 계속 연속돼서 우리 정말 이 국회가 잘하는 국회라는 것을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염태영 국회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저는 많은 제품을 봤지만 토양을 정화하고 토양에 오염을 시키는 인자인 폐비닐을 우리 주위에서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품을 만드시는데 고생을 하신 최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세계에서 최고가 되려면 정말 꾸준한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돼서 여기 오신 모든 열정을 합쳐서 앞으로 좋은 제품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당사자로서 이제 한국 농업의 문제가 이제 민주이라는 것이 상당히 30-40년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제가 2018년도에 안동대학교 교수였을 때 우연찮게 우리 최현남 씨라는 분이 남편 주장을 보고 왔어요. 이걸로 지금 현재 우리 종이비닐 멀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길래 또 왜 사진을 왔나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이 기술 특허에 대해서 기술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한국기술진흥원의 담당 본부장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까지 기술평가로서 최고의 가격으로 자기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왔구나 이래서 꾸준하게 지금 보면 같이 협력을 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포엠된 땅에 새 옷을 입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인연이 참 깊고 뭡니다. 우리 윤태영 우리 지금 이제 국회의원님은 저는 제천시장으로 계실 때 제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천시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한방 엑스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무슨 한방이 있습니까? 아니 만들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제천시가 한국 콜마 등을 포함해서 아주 그냥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서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는 걸 보고 역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 농촌을 바꾸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 가념하면은 세면트 가루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방 엑스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정재인 국회의원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지금 현재 하신다는 게 좀 더 저는 참
이제 정말로 긴밀하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농촌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약 한 30만 톤 정도가 폐비닐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폐비닐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대한 어떤 비닐, 그리고 또 우리가 실생상 생활 속에서 비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확대해서 사용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제가 40년 동안 꿈꿔왔던 농촌의 어떤 문제들이 이것으로 해서 또 새옷을 입히는 첫 번째 계기가 된다 그러면 저 역시 참 정말로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로 최영한 우리 정 대표님께 정말로 축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넘어서 세계의 어떤 지금 현재 글로벌 K농업 기술이 전 세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교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간단한 축사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너무 컴퓨터가 급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듬거리거든요. 지금 바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래서 지금 메이스 멀치라는 게 제가 이제 배경을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을 제가 2008년도 됐으니까 15년 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을 했죠. 근데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하던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친환경 농자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 개발, 분석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이 친환경 농자재가 한 1,800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로.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를 1,800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인증을 하고 검증해서 통과되는 것이 거의 10% 정도밖에 통과가 안 됩니다. 대부분 토양에 잔류가 되거나 또 생분해 한다고 해서 생분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토양에 미립자가 남아가지고 불가능을 나거나 또 분해가 완전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듬해 3, 4월 동안에 그대로 있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서다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거 거의 한 20년 전부터 제가 농업 연구를 처음 하기 시작해서 생분해라는 게 다 나왔죠. 생분해라는 것이 탄수화물 가지고 만들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만들면 비용 자체가 너무나 고비용이고 또 종이 멀치를 그야말로 종이 멀치를 하다가 기계가 또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의 피목 자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웠던 그런 건데 이 최명 대표가 저희한테 가져온 것이 지금 이제 특허 주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흑음모하고 지금 이제 이 펄프를 가지고 종이 비닐 멀칭을 만들어서 안 찢어지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기술진들이 한 전국에 한 700명 가까이 있는데 저는 우리 최양 대표가 이 화학자들, 비닐공학자들을 또 못한 그것을 체육을 하셨던 분이 했다. 이건 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이 양반이 무슨 어디 하느님 계시를 받았나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죠 자체가. 그래서 이제 끈질긴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저 있는데 올 때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그 역경 자체가 보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 2채를 팔고 이제 아무것도 지금 현재 이제 막판에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연구를 하는데 국가가 다 연구비를 떼어주는데 왜 그걸 국가 있는데 왜 연구비를 안 받았느냐 이러니까 그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거래사 여기 또 기술거래사 회장이 계시고 기술평가사도 있는데 우리 국가가 기술거래사 기술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보호를 잘하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다 하는데 그리고
농업 연구하는데 1년에 연구비가 6천억이라는 돈을 지금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천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고를 같이도 못하고 단돈 몇천만 원도 안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경우가 있어서 제가 참 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제가 만든 이제 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금 옛날 같으면 기술 실용화재단입니다. 실용화재단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 5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기계가 설립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과연 나는 이 하느님을 믿지 않았으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장로님이시니까 아마 하느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것들까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40년을 제가 농업과학을 하지만 전 세계 35개국을 다니면서 제가 농업 정책 여러 가지를 다 지금 이제 컨설팅을 하고 국조선까지 다 이제 컨설팅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종이밀칭이라는 것을 입었는 것 자체가 냈던 자체가 저는 자랑스럽고요. 제가 이제는 떳떳하게 내가 농업과학자로서 그래도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발굴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뿌듯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비닐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비닐 보온 보자리가 지금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작을 했을 때 비닐 보온 보자리가 해서 나중에 그것이 상업화 될 때까지가 약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밀칭이 지금 현재 나와서 암암리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 다 시범 재배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보다는 더 빨리 촉진될 것이다 하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환경 관리공단에서 이 폐비닐을 수거를 한 그 비용,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정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것을 완충을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지금 현재 이 실무 지금 현재 현장에 다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 멀칭은 단 두 가지로 크게 되죠. 이게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농업에 있어서 비닐 멀칭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제 그저께 10월 하순인데도 불구하고 천둥 번개가 쳐서 사과가 지금 현재 그냥 벼락이 맞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뭐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멀칭을 하지 않고 사과 농사도 지금 현재 위에 큰 지금 현재 그 비닐을 치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앞으로 듭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네 가지 지금 네 카트가 계속 진행됩니까? 네, 네 번째씩 나옵니다. 네 번째씩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는 이 비닐을 없앨 수는 없고 이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있다면 환경을 어떻게 보면 오염이 되는 게 농촌에서 지금 이제 한 30만 톤 정도가 계속 폐비닐이 되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바람을 불날리면서 농촌으로 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농촌은 아름다운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은행나무 한 그루가 100명의 도시민을 부른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퇴색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주법이 비닐입니다. 비닐 불불 날리는 데 대해서 도시민들을 초청한다. 이게 초청이 안 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유럽을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농촌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또 산과 강을 또 보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의 농촌은 어떻게 해요? 산과 강은 아름답지만 비닐이 곳곳에서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이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 비닐 멀칭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닐 멀칭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것이 없이 우리가 30년, 40년의 우리가 과거의 농업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닐이 있어야 보온이 되니까 자체가.
여러분들이 비닐을 쓰는데 흙비닐을 쓰면 흰 비닐을 쓰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흙비닐과 어떻게 보면 흰 비닐에 대해서 연을 마늘밭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소득이 절반이 서로 흙비닐과 흰 비닐의 차이, 투명 비닐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은 그만큼 이제 많이 차이 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염된 땅에 세웠을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이 그냥 좌측에 약 1년에 약 30만 톤 이상 나는데 지금도 한 20만 톤 정도밖에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다. 이런 사정에서 제가 우측에 지금 폐비닐 처리 수거도를 보시면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자체가 경계, 저 자체가 산소가 오염됩니다. 그리고 국제농산업의 어떤 환경 변화라는 것은 이제는 환경 변화가 워낙에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 농업은 이 실질적으로 우리 외부에 있어서 시설을 하지 아니하고는 농사하기가 이제는 어렵다. 이렇게 쓰거든요. 원래 여러분들께서 뭐 옆 주변에 복숭아나 자두농사를 지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복숭아나 자두농사에 대해서 소득이 작년에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자체가. 그리고 언제까지나 지금 이제 포도는 일벌사나 비닐을 위해서 다 덮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고추 같은 것도 시선하우스와 노지 고추는 이 수확량의 차이가 20배가 넘습니다. 20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벌써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있어서도 기후변화에 자유롭지는 않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기후위기. 이제는 기후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농사를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쓸 수 있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피해가 한두 분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대단하게 많이 지금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제일 시설 조사는 국회에서 지금 이제 심야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좀 과시롭기도 합니다. 과시롭게. 네,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필름 자체를 사용하는 게 적겠느냐? 여러분 보시면 2021년, 2022년, 앞으로 2029년 이 지금 현재 필름에 대한 것은 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액상 비닐이라는 게 나왔어요. 액상 비닐에서 나왔는데 인건비 절감하고 마늘 수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액상 비닐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멀칭이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립환경공유공단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전 세계 2029년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마켓은 확대될 것이다. 확대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것이 힘든다. 이런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폐비닐에 대해서 아니면은 우리 지금 생분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최현환 대표 말씀대로 13개의 지금 현재 종이멀칭 중에서 유일하게 이밖에는 없다. 그 반증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기술 평가를 해준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잔류량이 없고 현재 기술 평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보면 이게 흙이 보고 저탄소 이렇게 인증을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최현 대표가 그동안에 했던 거 보니까
인증을 녹색 인증, CO2 인증, 뭐 인증 받는 거는 다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대응하는 것은 뭐냐?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제자재로서의 어떤 보급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그 경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될 거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법령이나 또 어떤 그냥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해서 이것을 보호를 해줘야 이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지금 이제 폐비닐을 수거하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폐기물에 대해서 공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경비를 다 제하고도 지금 이제 이것은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K노 기술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이것은 할만하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면은 네덜란드에서도 어떻게 보면 포트라든지 또 캐나다, 뭐 이게 미국, 다른 모든 선진국에서도 다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모방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그랬는데 마지막 그 올라가는 원숭이가 마지막 올라가는 나무 올라가는 기술 그거는 특허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허하는 순간에 전 세계에 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그 에디슨이 전기를 개발할 때 간단한 방법으로 전기를 개발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에디슨이 그것을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전기라는 어떤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다 알았잖아요. 근데 처음 알고 보면 아무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은 하지를 말아달라. 제가 이런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한번 봅니다. 시장을 2029년 보면 이게 얼마만큼 성장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료 농약을 줄이고 또 친환경 농자재를 줄여야 됩니다. 자체가 비닐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비닐을 완전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국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뭐 제가 이게 옆으로도 보였습니다만 포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애기들 그 기저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여성들께서 그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원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원료를 어떤 식으로든지 환원해서 할 수 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종이비닐이기 때문에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종이비닐팩, 종이의 어떤 화장품의 팩을 쓴다든가 이거 다재다능하게 앞으로 많은 것을 쓸 수가 있다. 비단 오늘은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의 어떤 그 우리 최대표의 이 같이 지금 현재 가는 어떤 협력 기업들이 같이 한다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그룹부터는 반드시 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드는데 시간은 5초, 사용하는 데는 25분, 자연 분해되는 데는 비닐이 1000년이 걸린다는데 이것을 거꾸로 돌리면 우리 종이 비닐 멀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이 비닐 멀칭은 분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해를 내가 3개월짜리 할 수 있으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하고 싶으면 6개월짜리. 이것을 마음대로 성분을 조성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닐을 거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 현재 종이 비닐 멀칭이 K농업의 어떤 선주주자로서 전 세계 글로벌 농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오늘 기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먼 걸음을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한 12년 동안 쭉 개발해 오면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이 이제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온 그 과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종이몰칭이 2001년도에 부여에 있는 그 한 분이 서울대학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서 2001년도에 처음 종이몰칭이 이제 연구 개발이 시작이 돼서 2001년도에 처음 특허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의 한 3, 4년 정도 이렇게 공백을 끼고 있다가 2005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특허가 나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09년도, 10년도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 종이몰칭이 안 깔린 데가 없이 전부 다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품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뒤로부터 종이몰칭을 이렇게 개발하거나 종이몰칭에 관여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꾼으로 거의 다 취급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이거 시작을 해서 그 농협이나 아니면 농민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거의 뭐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타 제품하고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금 이렇게 그 폐업을 한 그런 업체에서는 인장력이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찢어지는 그 힘을 인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장력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종이를 평량이라고 해요. 가로 세로 1m. 그래가지고 평량을 높이다 보니까 종이는 안 찢어지는데 문제는 한 롤에 보통 2008년도, 9년도 그때 당시는 300m씩 감았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종이 평량이 90g에서 120g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롤에 보통 한 36kg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피가 커가지고서 관리기라든가 이런 데 이제 걸어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같은 걸 껴가지고서 양쪽에 두 사람이 당기게 되면은 그게 또 쭉 풀려야 되는데 무게 때문에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멀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관수를 묶어서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종이가 젖을 거 아니에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20-30mm만 내리면은 그게 다 찢어져가지고 찢어진 부위로 풀이 다 올라와가지고 그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한 10여 년 전서부터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종이멀칭에 그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종이멀칭을 관여하는 사람들이 기관이나 농협이나 여기에서 이제 대우를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은 것이 맨 첫 번째는 저희는 썩는다 소리를 안 해요. 썩는 것은 쇠나 플라스틱도 시간이 지나면 썩기 때문에 저희는 분해가 된다고 해요. 분해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흙하고 어떤 물질이 혼합이 돼서 그게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에 그게 분해가 돼야지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다른 그 업체에서 만드는 거는 분해가 되긴 되는데 잔유물이 한 30-40% 남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종이 멀칭하면은 분해 안 되는 것이 맨 첫 번째 그 농민들이 이제 불신을 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수나 이런 데서 물을 줘가지고서 종이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종이가 다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그 불신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기계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항기나 관리기 같은 경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계 작업 저기 끌게 되면은 돌에 걸리거나 나무에 걸리면은 좀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트랙터나 관리기나 이항기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걸리게 되면 그냥 땡기니까 그냥 다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계 작업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문제였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그 불만이 많았던 것은 뭐냐면은 멀칭을 하고 난 다음에 종이가 날르지 않게끔 양쪽에서 흙을 덮게 되면은 덮여 있는 부분이 제일 먼저 분해가 돼요. 그거를 저희도 해결하는데 한 4년 걸렸어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종이가 똑같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똑같이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저희가 그 생각을 하고 또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4년 만에 그거를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면서 또 한 가지 해결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장마가 점점 줄어들고 오늘처럼 이렇게 게릴라성으로 막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또 오고 이러는 거는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가 돼가지고서 지금 오늘 같은 그런 날씨가 이게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장마철에는 비가 그냥 일정 기간 왔다가 끝나면 끝인데 우기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11월달, 12월달에도 날씨도 이러면서 비가 이렇게 오는 것은 그
그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가 올 때는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처음 만든 제품은 비가 한 30mm에서 40mm까지는 버텨요. 그 버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종이 멀칭을 깔았을 때 비가 내렸을 때 종이에 물이 흡수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만드는 거는 그래도 한 30mm에서 40mm 정도는 어느 정도는 버텼는데 50mm, 60mm 오면은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2021년도에 만드는 거는 한 50mm.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번에 새로 만든 그 새로운 제품은 우리가 이제 최종 마지막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제품은 보통 한 80mm 정도가 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이는 종이의 특성상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찢어지고 걸리면 찢어지고 밟으면 찢어지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덜 찢어지고 기계 작업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데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더 요구를 하고 원하면은 결국은 화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은 그만큼 만드는데도 힘들고 또 그거를 또 새로 이렇게 개조하는데도 일반 비닐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가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도 불신을 받고 그 다음에 기관은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뭐였었냐면은 분해가 되고 이게 높은 부분도 이게 먼저 분해가 안 되고 이런 거를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농민들도 다 확인을 했는데 기관에 가게 되면은 그놈의 인증서가 없으면은 또 인증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생분해된다는 인증서를 KTR이라고 하는 국가공인기관 아니면은 인증을 안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받게 되면은 그 KTR에서 하는 생분해 시험 성적서는 뭐냐면은 멀칭을 하고 난 다음에 녹아서 그게 땅속으로 다 스며들었을 때 지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0cm 깊이 안에 어떤 그 종이 멀칭으로 인해서 제2의 토양 오염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저희는 오염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시험 성적서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녹색 기술 인증, 녹색 제품 해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이게 농자재는 농민들의 특성 때문에 40년 동안 농사진 아버지가 10년 농사진 아들한테 내가 이거 써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으니까는 아들아 너도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예 하고서는 갖다가 창고에 갖다 놓는 게 농민이에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그거를 제가 알고 그분들한테 얘기 듣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한 7, 8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농자재는 그 농민들의 특성상 아무리 뭐 인맥이 좋고 영업력이 뛰어나도 개인이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처럼 국가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남들이 저를 굉장히 비웃었어요. 되지도 않는 일을 저렇게 학교 선생하다가 나와가지고서는 순진해가지고 무조건 해나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 일을 여기까지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안 해봤어요. 모르니까 그만큼 고생을 하고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되고 또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배신도 당하고 또 비싼 수업료도 내고 그러는 거지 알고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거쳐야 될 과정이고 제가 또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또 이제 알고 있는 것도 더 저한테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 이제 저희 그 공장에 가게 되면은 기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m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기계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발리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찢어지는데 저희 거는 하나도 안 찢어지고 기계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농림부하고 이제 한 달 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정부 사업으로 가고 국가 사업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분들도 알고 있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작물에 따라서 분해 기간도 달라야 되고 다 틀리는데 어떻게 3개월에서 6개월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렵다 해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 제안을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양상치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수확을 하니까 70일에서 75일이면은
분해가 끝나고 로타리 쳐서 갈아엎고 준비해서 다시 또 심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경북 영주에 가게 되면은 작물 심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분해가 돼요. 그건 한 달에서 열흘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한 달 만에 딱 끝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요번에 이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이 최단기간은 30일 한 달, 그다음에 80일, 그다음에 90일, 120일, 150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180일 하고 180일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그 제품을 저희가 이번에 다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던 것은 정말로 제가 전공자였었으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전공자 아닌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는 전공한 사람들한테 참 발시도 많이 받고 뭐 팔다리과가 뭐 하겠어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오기 아닌 오기가 생겨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 이제 사실은 전공자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비닐 멀칭, 종이 멀칭은 단연 이렇게 보시면서 얘기를 듣게 되면은 전부 다 뭐 거의 뭐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그거 왜 하는 그런 얘기가 거의 90%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지금은 저희 제품도 처음에는 그렇게 똑같이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역시 대안은 에이스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으로서 저는 이제 그동안 고생한 그 보람도 느끼고 이 얘기를 듣기에는 그 시간이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구나 하는 그런 또 감회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 저기 아까 그 대추나무 들고 쭉 올려서 이거 말고 올리고 다시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멀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지 아까 분해되는 사진 전거 됐었어. 이거는 이제 4개월 돼가지고 분해된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풀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 놔둬도 한 열흘이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로타리 치면은 한 이틀이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6개월 돼서 완전히 분해된 상태에서 작물을 고추를 다 빼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거의 멀칭지가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한 99% 이상 분해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추나무. 요거 다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충남 아산에서 이거 직접 저기를 한 건데요. 이때가 이제 시간이 오후 한 2시 정도 됐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멀칭지로 해서 고추를 이렇게 멀칭을 했고 이 옆에는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작물을 심었는데요. 이날이 이제 거의 한 32도, 33도 정도 되는 날인데 비닐 멀칭은 지열이 올라와서 땅이 뜨거워가지고 이 나무가 다 늘어졌어요. 쭉 늘어지고 끄트머리도 약간 누릿누릿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 종이 멀칭에 대한 그러면은 고추가 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그리고 고추도 굉장히 싱싱하게 잘 달렸고요. 그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종이 멀칭하고 비닐 멀칭하고 상온에서 안에 땅의 온도를 측정을 하면은 4도에서 5도 차이가 나요.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대추나무 좀 다시 요거는 중국에서 그거 이제 인장력 테스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밟아가지고 안 찢어지면은 자기네들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영상이에요. 보면 이제 한 30m를 쭉 끌고 가서 몇 끄트머리에서부터 밟고 오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 밟아야 된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막 발로 지근지근 밟는 정도로 밟았는데도 종이가 안 찢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동영상이에요. 이거 이제 저희가 찍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찍어서 저희한테 직접 보내준 거예요. 이제 쭉 걸어온 거거든요. 네, 이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운데를 밟아야 된다는 지금 소리 안 나서 그러는데 가운데를 밟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막 발로 그냥 뭐 이렇게 지근지근 밟다시피 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 정도 됐는데도 안 찢어지니까 경북에 있는 그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저게 그 다음 아까 그 대추나무 봐. 올리고 계속 이거 말고 요거 저기 카나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사진이냐면요. 카나다에서 그 이제 정부 관계자하고 카나다 그 국적가진 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종이 포터하고 모판을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이 포터에서 작물을 심어가지고 한 70일에서 80일 키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빼서 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포터가.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저희가 그 만드는 개발된 포터는 이게 심어가지고 물을 뿌리면은 종인데 이 형이 틀어지질 않아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 70일에서 80일 정도 키워서 작물이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빼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바로 심으면은 한 달이면은 종이 포터가 다 완전히 분해가 돼서 거름도 되고 이제 토양도 이렇게 개량해주는 그런 그 제품이에요. 뭐 종이 포터 봐봐. 또 올려봐. 계속 올려. 이거.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화분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다 죽어가는 화분을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않고 흑은모라고 하는 그 돌가루 광물질을 여기다 뿌리고서 물을 줬더니 10일 만에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저 비스케 농업창법 그 개발한 그 우리 창시자인 그 정필원 회장님하고 이제 그 개발을 한 건데요. 대추나무인데 대추나무가 지금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가 겨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개발한 물질을 여기 나무 뿌리에다가 이렇게 줬더니요. 이파리가 이렇게 나고 꽃이 폈어요. 대추가 지금 꽃 펴 있어요. 네. 이거는 충북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직접 그 나무 밭에 가서.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처음에는 저는 이제 겨누모가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좋은 줄도 몰랐어요. 얘기 듣고 처음에 겨누모가 시작을 하다가 흑은모를 발견하게 되고 또 흑은모를 또 하다가 보니까 또 새로운 물질을 또 이렇게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멀칭을 하고 똑같은 그 땅에서 재배를 해도 수확량이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맛도 좋아야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서 기능성 복합 종이 멀칭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돌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 두 개는 이제 흑은모하고 겨누모하고 이제 섞어가지고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10일 동안 올려놨더니 처음 올려놓을 때보다 오렌지가 더 싱싱해졌고요. 요거는 이제 땅바닥에다 까는 일반 모더블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일 동안 올려놨더니 하나는 쭈글쭈글해지고 하나는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저예요. 이제 제가 이제 좀 피부가 좋아진 상태인데 여기가 새카매가지고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피부가 거의 다 되사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피부과에 가도 이거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칠 수 있다, 뭐 치료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요거는 2년 됐을 때 이제 요 얼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올려. 한 번은 겨누모, 한 번은 흑은모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2년 동안 팩을 했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거의 한 85%, 90% 이렇게 회복이 되고 지금 이제 제 피부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흑은모하고 겨누모에는 48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48가지 성분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작물에 필요한 거는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5가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네랄, 원적 개선, 그 다음에 SiO2거든요. 근데 SiO2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그 SiO2 함유량 수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국내에서 SiO2 수치가 가장 높은 광물질이 72%예요. 근데 저희는 보통
58%, 60%짜리를 저희가 써요. 그래서 그 SI도 규소 때문에 규소가 죽은 그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다음 이제 거기에 미네랄 성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피부가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중국에서 공장 설립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여기 중국 청도에 우리 이제 정필원 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회의를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서 한 3년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국 대련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우리 얘기하면 상공에서 회장 정도 되시고, 여기는 이제 국민은행 국경 지점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대련해서 한다고 하면은 국민은행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국경에서 온 그런 뭐 사진 찍는 거고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시성에서 왔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산시성에만 공장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제가 조건을 좀 까다롭게 걸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그 아까 컵 됐어. 저기 됐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터예요. 요거는 모판인데, 요거는 고추 모판이고요. 요게 이제 플라스틱인데, 요거는 이제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종이로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양상치에 들어가는 모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요건 포터. 그래서 포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멍이 크게 뚫려야 되는 포터가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구멍이 작게 뚫려야 되는 포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힘든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저기고요. 그 다음 사진. 계속 올리고. 다시. 여기는 이제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드림인데,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연드림 회장님이신데, 여기 자연드림에서는 뭐냐면은 유기농 그 식품을 이렇게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풀 때문에 거기도 다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자연드림에 납품하는 그 농민들은 그 저희 멀칭기를 쓰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납품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이제 아마 공장에 한번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다가 옥천으로 오면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이제 저희가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오시면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승격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2020년도에 중소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기술 인정을 받아가지고 연구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기술자리 임시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허가 국내 특허는 이거는 2019년도에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분해되는 특허고요. 요거는 이제 3개월에서 12개월. 이거는 왜 이거를 했느냐면은 인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저기 6년근이다 그러면 막 6년 동안 막 제초제 막 거의 갖다 붓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인삼을 심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멀칭지가 버티면은 그 다음에 그 동그란 원을 가운데 잘라가지고 교차를 해서 이렇게 덮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허를 하나 더 낸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성주 참외 때문에 이거를 한 건데요. 지금 보면은 그 작물들 그에 따라서 지방마다 다 틀리고 기후도 틀리고 토양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맞춤형 특허로 해서 저희가 하나 이번에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요. 이거는 이번에 받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포터하고 모판 해서 이번에 이제 특허를 이번에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중국 특허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특허도 나와 있고, 아까 포터는 7개국 특허를 지금 출원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색기술인증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특허를 가지고 기술 평가를, IP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은행에서 돈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했었을 때 개인 단순 농자재 특허로는 보통 3천에서 5천만 원 넘어가기 힘드는데 저희는 최고 금액인 7억 7,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농업실용화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직접 그 IP 평가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도 똑같이 받았는데 거기는 6억 정도 나왔어요. 네,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R에서 세 분의 시험 성적서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신뢰성 평가라고 해가지고 저희 제품하고 타 제품하고 비교해서 한 그 시험 성적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에 가게 되면은 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우수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 제품 저희가 있느냐. 근데 혁신 제품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이 하는 우수 제품하고는 조건이 똑같아요. 근데 혁신 제품은 국내에서밖에는 못 써요. 그리고 이제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수 제품에 조달청의 우수 제품에 등록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KS 인증 마크를 받아야 수출도 이제 믿고 서로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IS 이거를 한 2년 됐어요, 받은 지가. 요거하고 이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제품을 이제 우리가 지금 신청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 제품 인증서가 나오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우수 제품으로 신청을 해서 우수 제품이 선정이 되면은 이제 그 수의 계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달청에서 의무 구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무 구매를 해서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조달청의 우수 제품을 저희가 등록하려고 지금 모든 조건을 거의 다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여기 보면은요 남양주, 영주 해서 쭉 돌려 다음 그냥 넘겨 영천, 고추연구소, 남해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무안 갔다 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우리 저기 진흥원의 초대원장님 유재근 원장님께서 저희 회사를 한번 방문을 해주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본부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식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옥천 군수님이 제가 이제 옥천 군수님이 오실 때 그냥 와서 20-30분 이렇게 있다가 가실 것 같으면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충분히 얘기 듣고 물어볼 건 물어보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도와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수님이 아무리 옥천군의 조그마한 군이지만 군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건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날 아침 9시 반에 와서 오후 2시 반에 갔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다녀가시고 나서 이제 군에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두관 의원님이 이제 지금 지난번에 다녀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김두관 의원님도 한 4시간 정도 있다 가셔가지고 의원님이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지만은 이 환경에는 여야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년에 선거에서 다시 당선이 되면은 에이스멀치를 위해서 환경 노동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힘 닿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날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알리스라고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올해 72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태권도 협회 회장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카사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카사바는 이렇게 생겼어요. 땅에다 닿기만 해도 이거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정말로 한 컨테이너 2천만 원씩 가져오면은 그게 보통 2-3억 정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농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이걸 심어가지고 수출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산성이 강해가지고 토양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이거를 좀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다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있는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서 저희 흑음모하고 변음모 또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 토양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좀 그래도 좀 소위 방국계나 낀다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태권도 협회 회장이 뭐하러 오겠어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 대사로 있던 분들도 또 많이 모시고 이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도 지금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시아문화 경제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문사에서 친환경에 대한 소재가 없대요 지금.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듣고 저희를 제가 그냥 한 면을 다 내주려고 하면 오고 우리처럼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한 면을 다 내줬어요. 여기 한 면을 다 내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11월 달에 그 시사 뉴스 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잡지사가 월간지인데 한 27년 정도 됐는데 여기는 원래는 2개국어밖에는 안 실어주거든요. 근데 제가 3개국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11월 달에 제가 표지 모델을 하고 2개국어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11월 달에 이 표지 모델을 하고 12월 달에 결국 이제 3개국어로 해서 잡지에 실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외국에도 많이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는 저희 공장에 이게 느티나무인데요. 이게 한 6, 7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에 반해가지고 이거를 공장을 사실은 샀거든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여기 이제 파라솔도 치고 원두막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도 켜고 여기에 이제 반짝반짝하는 그런 조명도 달고 이래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하고 나면은 여기에 앉아서 커피도 한잔하고 금요일날 같은 데는 좀 일을 좀 일찍 끝내면은 요 앞에다가 화면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치맥하면서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저는 사립에 한 30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립하고 공립의 차이는 선생님들 복지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생님들이 기독교 학교니까 담배 피려고 그러면 애들대로 화장실에 가서 몰래 담배 피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담배 피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서 만약 내가 기업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이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걸 하나 만들었고요.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있는 동인농공단지에는 이제 업체가 한 38개 업체가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3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원이 한 8명밖에 안 되는데도 요번에 식당을 이제 한 30평 정도 새로 지금 짓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타일을 아마 바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한 20평 정도 이렇게 공장 짓다 마는데 기초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이제 스크린 골프를 하나 설치를 해서 직원들 이제 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해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규모는 작고 이제 저거 하지만 일단 오면은 좀 있고 싶은 회사, 어디 가면 자랑하고 싶은 회사 이런 회사로 만드는 것이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사업의 사자도 모르면서 여기까지 한 10년 넘는 세월을 오다가 보니까 남들은 조금 좀 이상적이지 않느냐, 너무 이상을 추구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그 이상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제 마지막 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저희 에이스몰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믿고 참 제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보답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거를 반드시 성공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모두가 다 함께 호탕하게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을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가 좀 부족하고 이게 바라보셨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저 혼자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욕심은 저는 없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같이 함께 온 사람들이 다 같이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조은기 전 국립농업기술과학원의 원장님이신 발표나 정말 제가 볼 때 국립기관에 계시면서 또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그 우월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토양 오염에 대한 아주 심각성이 비닐이었는데 지금 우리 이 제품 100% 자연분해 기능성 종이 멀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주도 및 각 지역에서 직접 그 효능을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전 원장님, 조 원장님께 아주 중요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최현원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직접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했지만 그 각종 실험을 통해서 불철주야 딴 사람은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4가정 연구를 하셔서 지금 제주도 또 그 외에 호남이나 영남 쪽에서 또 강원도나 충북에서 충남 전국에서 이 제품에 대한 이 홍도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설명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제품에 대해서 특허라든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요소 고정 남이 못하는 그러한 요소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저도 저 국립환경과학원 제가 원장을 제가 밑에서부터 임시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초자기구나 각종 실험을 잘해가지고 제가 원장이 된 초대 원장이 된 그 밑에서부터 올라간 사람 중에 대구 제 밑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다 원장으로 제가 한 3사람을 다 원장으로 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볼 때 저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왜 이 멀치에 대해서 오염된 땅에 새 옷을 입히자 하는 것을 제가 블로그에 제가 지금 블로그를 사용하는데 매일 블로그 들어오는 사람이 250에서 한 300명씩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현재 14만 5,8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2030년에 100만 명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거기에 오염된 땅에 새 옷을 입히자 하는 것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만큼 이 우리나라의 이 폐비닐에 대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995년에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를 종량제를 환경부가 실시했습니다. 국가가 실시한 것 중에 가장 잘 된 건 쥐, 파리, 바퀴가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과제 발표한 과제도 그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토양을 개선하고 아주 우리나라의 농산물도 잘 재배되는 그러한 요소가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저는 이 제품이 지렁이가 잘 자라는지 제가 직접 실험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언제 이 제품을 가지고서 제가 같이 근무하던 지렁이 연구원 원장을 하는 분한테 맡겨서 이 지렁이가 얼마나 많이 이 제품이 사용했을 때 번식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실험을 해서 지렁이가 이 토양을 정화하는데 이 힘을 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한 요소를 한번 실험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오늘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 어디에서도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좋은 발표를 해주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큐 에세이즘의 포레스트 매니저 우상태 섹션 빙 브로드캐스트 온 대구 MBC October 2, 2019. It means you can find out activity status detail by searching for a forestry and forestry mentor and reading forestman living in the YouTube channel. 제가 이제 다음 거의 매달 외국을 나오면서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해야지 그래야지 인증을 된다 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 오늘 제가 앉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 조홍기 원장님하고
김재훈 부장님이 좋은 말 많이 하셨는데 저는 원래 사회복지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하면서 산업협력장량을 맡으면서 러시아도 많이 가보고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에 사실 저도 농사를 오치라 20곳입니다. 그래서 대신대학교 학생들하고 농민사관학교에서 실습을 저희 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지인이 최근암시를 한번 공장을 가보라고 해요. 그래서 청도에서 2시간 45분 무마를 타고 옥천에 갔습니다. 가니까 야, 내가 러시아에 가서 테스트 타워를 70m를 봤는데 이 양반이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야구하고 핸드볼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도 스포츠 매니를 해서 애기 한번 해보자. 이래서 내가 반했습니다. 반했는데 그래 오번에 이제 제가 마늘을 이제 멀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실습을 하는데 확신 들어오니까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했더니 비교를 했는데 마늘을 처음 딱 심었는 거하고 일주일 뒤에 강경을 심었는데 벌써 마늘이 저는 이제 논이 거의 없고 산을 개간해서 이제 저는 농민가이기 때문에 1년에 나무를 8세제곱미터를 이미 벌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이제 멀칭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거 올라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됐다. 그런 차제에 10월 말일날 인도의 오디샤주가 인구 5천 만에 우리나라의 1.5회입니다. 그게 재무관이 왔어요. 그래 교수님 환경 쪽에 사업을 하시니까 이 80쪽을 영어로 된 걸 크게 다 보고 만족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지사를 수사해라 합니다. 수사하고 우리 공무원 있는데 특강을 좀 해줄 수 없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친 걸 영어로 해서 제가 다다음 주에 12월 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 회장하고 내가 물었더니 자 우리나라는 이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뭐 공개에 계시지만은 진짜 한번 하려고 그러면 네, 뭐가 온다라 보면 진짜 막 뿔이 납니다. 그래서 이 멀칭을 하다 보면은 농협에서 권한이 1.2m, 톡이 1.2m짜리 200m가 있는데요. 25,000원입니다. 그 멀칭을 쭉 하다 보면 댄싱이 나요. 여성들 뭐 스트레칭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섬유에서 불단이라 그러는데 거기 딱 나오면요 5m, 3m 댄싱 나면은 진짜 짜증납니다. 그래서 내가 최 대표한테 이야기가 자 이거 예술을 해준다 해라. 그러면은 더 믿고 이게 비싸도 안 하겠나. 그래서 사실 그 25,000원 주고 200, 그걸 사는데 농협조합장한테 이거 와이드로 하길래 교수님 그런 게 비슷하다 아닙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딱 1.2m 그래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또 주문을 했어요. 자 인도네시아는 녹두가 굉장히 잘 됩니다. 4문장을 해요. 인도에서는 또 한 3문장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실습을 해보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라 그럽니까? 대만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300을 했어요. 그걸 딱 하니까 어렵게 해서 정신과 진료를 다 받고 다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수님 산에는 임산물 72종을 심어야 되고 이건 농산물 대개예요. 이게 저거가 나와가지고 관리가 힘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다 안 한다. 그래서 생각했을 때 네덜란드는 현장 가보시면 5만 평을 최하 5만 평입니다. 유리도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 대표한테 자 내가 녹두를 5만 평에 스마트팜을 제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5만 평에다가 멀칭을 해서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됐다 싶어서 사실 그렇게 저는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제는 제가 원래 뭐 나이 이게 대선배인데 나이라서 미안한데요. 제가 44년생입니다. 그래서 늘 밖에 일을 하니까
여기에 막이 검버섯이 났어.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사실 내가 흑음모에 대해서 한의사하고 상담을 오래 했습니다. 자, 이 피부가 다 이거 노쇠됐는데 방법이 없나 하길래 내가 흑음모를 우리 침대 교수에 한다 하길래 그거를 그대로 흑음모에다가 이제 계란 노란장에다가 꿀에다가 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해가는 거예요. 요거가.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살균이 강한데요. 여러분도 농업을 직접 하시면은 제가 손가락에 기물이 없습니다. 나는 굴삭기 면허도 가지고 있고 로라 세 개 면허를 정부로부터 굴삭기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굴삭기가 열심히 일어나는데 사실 이 폐 비닐을 이 수거가 진짜 어렵습니다. 앞에 우리 조 원장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작물을 할 때요. 바로 제일 먼저 균이 있는 게 흰가루병입니다. 탄저균이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폐비닐을 건드려서 짜증납니다. 그러고 우리 저도 93년도에 정년 퇴직을 앞두고 청도에 30만 명을 겁없이 내가 샀습니다. 샀는데 이제 보여 실합니다. 이 친환경, 유기농, 무기농을 다 이거 직불금을 잘 받습니다. 한 400만 원 받는데 늘 했는데 이런 데가 옆에서 감나무 밭에서 멀칭을 안 하고 약을 막 풀려고 치는 거예요. 이게 날라와가지고 늘 깨끗한 데 검사했는데 320까지가 나왔어요. 잔증농약이. 뺑 돌잖아요. 가가지고 사오려고 하기 전에 내가 노수 최진이 요거도 무겠고 안 하려고 하기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군수한테 계속 야 나도 다른 나라시피 토양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고 달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또 뿌려요. 정부에서 우리는 특수한 사람들이 지원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폐하 검사를 해요. 폐가 했는데 이러지 말고 나는 이미 피해를 봤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전 토양 검사를 하자. 이래가지고 10억 예산으로 이제 올 12월 달부터 정성을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만 갔다 가면 스스로 피합니다. 나 공부해라. 그래서 여러분도 공무원을 대할 때, 죄송합니다만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상태에 대해서 내하고 질문하고 싶다. 그럼 시간은 초이스. 네가 생해라. 그럼 미들 오라 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지가 공부를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공무원이 저는 반줄여야 된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연구도 안 하고 간지만 여가 오마 이거 덜시기 바빠요. 요거 없이만 안 된다는데. 그래서 딱 가면 5만에 끝납니다. 되나 안 되나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해야지 시간을 줄이잖아요. 농촌에서. 그러고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청도 같은 데는 1시간 걸립니다. 끝에서 가려고 하면은 그냥 현장 가도 막 가버려 피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공무원들도 계속 바뀌어요. 산림환경 경영, 산림복합 경영을 하는데 공무원이 계속 바뀌어요. 3년째 지금 시대거든요. 분수는 좋아하지 공부를 뒤시기니까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는 거는 혹시 농업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사전에 전화 주시면 기꺼이 응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몰차는 그 자체의 어떤 그 원료 물질이 이제 흑공모와 뭐 아무리 분해를 해도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토양을 옛날에 이제 우리가 5,000년 전이고 만 년 전부터 이제 그래서 분해한 것이 결국은 기소, 뭐 이런 것것이 이제 땅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공모라는 것이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하나가 원하는 게 뭐냐면 쿨프라는 것은 이제 나무가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분해를 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해서 이제 식물의 영양분으로 이제 다 대부분이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이 지금 그 예스 멀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종이 물치는 현재는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제가 한 40년 동안 농업연구를 통해서 해가지고 왔지만 미국의 특허, 그다음에 유럽의 특허, 일본의 특허, 중국의 특허를 제가 농가원장 때도 전 세계의 4개의 어떤 특허를 다 리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체육을 하셨는데 현재의 이제 생활에서 이렇게 얻었다는 게 저는 참 믿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말 이게 자연 속에서 답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농업용 비닐물침으로 지금 이제 그냥 국한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생활형 이제 물침으로 들어가면은 그 가격의 차이가 약 한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비닐이 지금 이제 사용하는 것이 농업 쪽에서 쓰는 것은 폐비닐과 비닐 이게 하우스 이 정도의 어떤 개념인데 생활용으로 치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100배 이상의 지금 이제 그냥 그 양이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화장품용 또 이쪽으로 지금 이제 실제로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아직까지 개발될 어떤 내용이 약 한 100분의 1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태라서 지금 이제 에이스멀치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CEO의 어떤 그 실제로 경영자 영입이라든지 아마 국제적인 어떤 그 배우사에 통해서 국제회계사를 통해 국제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기업을 확대를 해서 이 기관을 뭐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이 상장회사에서 더 나가서 이 미국의 어떤 그냥 월마트에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가 앞으로 저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새로운 물질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도 여기 보시면은 그 LED라는 저 등이 있지 않습니까? LED 등이 지금 이것도 일본 과학자가 우연찮게 개발된 겁니다. 우연찮게 개발된 것이 일본에서 이것이 뭐 제대로 지금 공급됐다 그러면 한 10억 주 정부에서 샀는데 이건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샀을 때 1,000억을 주고 샀어요. 1,000억을 주고 샀고 족보를 바꿨고 그리고 매년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것이 로열티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물질들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늘 지금 현재 에이스멀치에 대한 어떤 현황, 앞으로 미래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분들을 같이 하면 저도 좀 대단히 영광을 생각하고 우선 우리 류재근 전 환경산업기술 초대원장이고 우리 환경기술에 저희 뭐랄까 기반을 닦아놓으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조은기 전 국립농업기술과학원 원장님도 농업기술에 관해서 또 대한민국의 또 농업기술에 또 기반을 또 해주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 그리고 우사학대 전국 과학대학 산업협력단장을 해주신 아주 훌륭하신 분 그다음에 정필은 BCK 농법 청시자 아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BCK 농법이라는 데 이거는 약자가 뭐의 약자냐면은 바이오 클린 코리아 아주 좋은 농법으로 제가 주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도 에이스멀치를 딱 포함해주신다면 상당히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에 앞서서 우리 우선 최영환 대표님의 열정 보면은 되게 보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없으신 자비용으로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이분에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이제 기업 지원 활동을 좀 현장에서 현재도 하고 있으면서 한 20년 차 그래가지고 기업 현장을 항상 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 과제 아까 환경산업기술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이라든가 산업가든가
그 R&D가 평가위원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원랑 대표님처럼 그런 거나 R&D나 지원 없이 자가라서도 잘 안 해요. 좀 같은 일본에 가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히 제가 업체를 간단히 분석해보니까 현실은 너무나 설비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네? 현실은 남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도 운영하려면 되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엔지니어들, 기술 개발자분들은 아니 기술 개발, 설비 투자를 올인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우리가 막히냐면은 이제 운영비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되게 보면 엔지니어 개발자 전혀 스타일이 거의 똑같아요. 그냥 오늘 개발에만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어떤 이런 비용 면에서 마케팅 비용이나 운영비, 사업비를 좀 어느 정도 여유를 할 것이는데 항상 보면은 지금도 현황에 보면은 이제 또 설비를 또 더 늘려야 되는데 자금이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운영하려면은 운영도 자금도 아니나 부족하고 이거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좀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인증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좀 환경산업기술에서 인정하는 그런 인증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EL 724라는 그런 생분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생분해 인증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좀 뭐랄까 성과를 인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최근에 특허 등록 10월달에 아까 포트가 등록이 나오셨는데 이거 앞으로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건데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 분야가 이제 아마 유럽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많이 상당히 호응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또 이것도 우리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면 요새는 또 뭘 만들었냐면은 유럽 시장에 이런 거 환경 제품은 모든 제품이에요. 진출하려면 에코바디스예요. 에코바디스 인증이 없으면은 유럽에 진출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바디스도 해야 되고 에코바디스는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글로벌 공급망이 가장 핵심이에요. 글로벌 ESG에다가 글로벌 공급망을 한 게 이제 유럽에 진출을 하는 에코바디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에이스 머치도 좀 에코바디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환경 산업 기술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인증 받은 게 보면은 농업 기술 이런 데서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환경 산업 기술에 필요한 신기술 인증, 그다음에 녹색 인증, 그다음에 혁신 제품 인증 이게 우리가 환경 산업 기술 인증 받아야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제가 보실 때 전문가분들 대한민국 대표하는 환경 분야, 농업기술 분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좀 그런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산업기술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설비 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전 자금이 지원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 24년도 그런 자금 계획을 따로 설명회가 있어요. 설명회 이번 달에 환경산업계획 설명회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참석하셔가지고 참여하셔야지만 내년에 24년도에 예산에 우리가 지금 설비가 더 필요하시거든요. 설비가 필요하시고 또 운영자금도 필요하시고 그걸 활용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지금 대외적으로 설비자금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최대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런 거 받으시려면 좀 약간 좀 벅장감이 있지만 뭔가 좀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여건이 된다면 투자 유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지원해드리고 실제 기업들만 통과돼서
동남아권으로 나가서 우리 기술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 맞는 기업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다 하고 베트남에서 우리가 합작할 기업 아니면은 그 베트남의 싼 인건비로 같이 그쪽에서 합작 공장을 가려면 우리가 우리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각 나라별로 우리가 왜냐하면 또 그러면서 거기 통해서 지금 우리가 좀 시드머니가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 에이스머치의 좀 시드머니 자금도 마련하는 때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각 나라별로 서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 뭐냐면 여러 형태가 있어요. 아까 로열티를 받는 거거나 합작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현재 가치 생산 여러 가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좀 시드머니를 좀 만드는데 좀 우선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좀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현상하고 좀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당근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책상 없는 것이 비지비게 합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 다니면서 짜다말이 쳤어요. 저도 내일 그리고 80이지만서도 이 BCK용법을 연구하기 그 과정 여러분들 콩나물 가지고 암 환자, 당뇨, 혈압, 저리다 다 먹어. 콩나물 가지고 책에서 올려가지고 가지고 저의 가장 좌우명은 뭐냐? 음식물로 먹고 지는 병은 약으로도 먹고 지는. 이 얘기하면은 또 반대급부가 있겠죠. 저한테는 그죠. 그래서 저는 평생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전작물 27가지 작물을 무능한 유경 제가 다 끝난 사람이 처음입니다.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 여기서 방금 따져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6,750회 넘는 교육을 다녔어요. 국제적으로. 60대 넘는 사람들은 피부에서 저 안 본 사람 없습니다. 아까 무안에서 오신 분들 전라남도 푸드 오이장 먹방 대한민국 최고 피부양들도 내가 안 갔는데 내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거는 우리 최 대표님이 참 큰 뜻을 먹고 제가 옆에서 문구지치게 봤는데 오면서도 하는 얘기가 진짜 자네 참 대단한 사람이면 큰일 해냈네. 그 대신 내가 큰 서비스 보너스 한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CK는 또 뭐냐? 바이오 클린 코리아.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먹기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힐링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농법이 BCK 농법이다. 그러나 아까 미생물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미생물 가지고 선진감의 미생물 만든 사람이 1번이 제가 족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약 없게 새로운 품종 나오면 저를 고쳤어야 됐어요. 왜? 현재 실험대를 내가서 줘야지만 승인 받았어. 제 전공이 뭐냐? 육종학자입니다. 제가 왜 악밖에 안 남았느냐? IMF 때 흥능정료, 중앙정료, 고능정료, 내가 먹고 있던 제일정료 이 모든 정료세가 다 팔려갔죠? 지금 여러분의 농사 짓는 분들 2중, 3중으로 그 얘기야. 로얄티 아니고 어디 가서 종려 삽니까? 그렇죠? 내가 최사장을 가장 좋아하는 그 부분이 왜? 이쪽 환경 공해가 없어. 그렇죠? BCK는 부분 요 일부분입니다. 12년 차이에요. 저하고 중국도 같이 갔어요. 끝까지 커야 돼. 이런 기업은 진짜 커야집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지원을 내가 부탁드리고 싶고 그래서 잠깐만 제가 BCK 농법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면 뭐합니까? 우선 병원 의사 진단 받으면 약국까지요. 약 처방 주사 주는 거 그 누구도 거역을 못해요. 그렇죠? 내 몸을 진단해주는 의사가 이거 해줬으니까 먹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먹어야 되죠? 그거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하나 골치에다가 세 군데가 난 거죠. 약식 병원에 관한 자유명을 제 사무실에 걸어놓고 평생 그거 하나 보고
제가 가장 지금까지 믿는 거는 대한민국의 농학 박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농사 박사는 없죠. 저는 육종학 박사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자, 말로만 저탄소. 여러분들 요즘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도축장에서 나오는 돼지피 같은 거 방류 못하죠. 22년 전에 도축장에 나오는 생피 갖다가 이거를 끓여서 발효시켜서 분해해서 식물성 농업용 쓸 수 있는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액비를 만드는데 6년 연구하다가 제가 쓰러졌어. 1차 119 탔습니다. 지금 환경특위 안 해도 되죠? 환경 예, 말씀하세요. 우상대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명성을 제가 좀 들었어요. 아까 말씀에 인도네시아에 한 5만 평 정도 그 토지를 가지고 이제 스마트 농업법으로 이제 동서를 진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우리 이 에이스 멸치 그런 농약 등이 나올 때 다용신 등등의 그 공해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김천만 하더라도 SRF라고 하는 고형 폐자재 수가 때문에 시민들이 나는다. 혹시 교수님께서 이에 대한 그런 그 방안이나 연구한 것이 알고 계시면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예, 뭐 8,000병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8,000병을 쏟아받고 또 다음에 하라. 이게 너무 주제가 많아가지고 진짜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인도네시아로부터 요청도 왔고 이제 12월 달에 끝나고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갔다가 인도 갔다가 필리핀까지 갑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하는 거를 대충 알아요. 그러고 땅 줄게, 토다제 줄게. 이 가는데 우리 최연왕 대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말이 5만 평이죠. 네덜란드 기본이 5만 평입니다. 우리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저런 데다가 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50 탄소 중립 실천 운동 본부를 회장을 맡고 있는 지용입니다. 우선 오늘 주제의 말씀은 주제에 오염된 땅에 새 옷을 입다에 주제를 만들어 주신 유재근 박사님한테 큰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만들어 주신 게 저하고 인연이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한번 공장을 같이 갔다 오셔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오염된 땅에 새 옷을 입다라는 주제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국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갖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 대표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저는 환경운동을 지금까지 한 30여 년을 쭉 해오면서 뭐 각종의 그 환경에 관련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동안에 쭉 연구를 하는 연구보다도 저는 활동을 주제로 많이 합니다.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농촌의 오염된 땅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갖다가 산성화되어 있는 땅을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어떤 좋은 물질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에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 분야에서 세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제가 경험을 가서 직접 그쪽에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액상멀칭 그쪽에 가서도 다 제가 이제 MOU까지 맺어놓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는 이제 손을 제가 안 잡은 것은 액상멀칭은 단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기술적인 건 모릅니다.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액상멀칭이 왜 두 가지 단점이 있냐면은 이게 풀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농촌에다 비닐 씌우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풀을 억제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제초제를 섞어야 됩니다. 제초제를 섞어서 이것을 멀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겨울이 너무 차가워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 그 부직포라는 것도 덮어야 돼요. 예, 예, 이걸 덮어야 되기 때문에 2중 3중에 어떤 일손이 지금 들어가는 이 상황이 돼서 제가 그것은 지금 관여를 안 했고요.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6개월이나 이게 보내게 되면은 이게 거름이 돼가지고 약 알칼리성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자 여기 아주 박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쭉 들으니까 이 제품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제안을 하겠는데요. 한 가지는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농민들이 마음대로 샀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아무리 이 제품이 좋아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농민들이 국책사업으로 가면은 90%의 혜택을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농민들이 10%만 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을 그냥 달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아까 엄태영 국회의원님이 계셨지만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존에 있는 그 비닐에 환경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부담금. 폐기물 분담금은 있는데 지금 비닐에는 부담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국회를 통해서 이것을 법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저 다른 분이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고 싶으면 저보다 먼저 시청하세요. 저는 늘 어디 가서나 마지막에 저 말씀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죠? 네. 예, 저는 환경운동에서 한 30년 동안 환경운동을 했고요. 교통운동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21 녹색 환경 네트워크에서 회장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난 26일 날 서울시의회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의장상도 단체상을 받고요. 같이 협력했던 6개 단체의 대표들도 단체상을 모두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 온 거는 최연한 우리 대표님 에이스 멀치 회사의 대표님의 노고나 그간의 추진한 업적 같은 거는 들어서 다 알고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운동성으로 시민운동성으로 가지 않으면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업체나 또는 저변에 깔려 있는 인맥에 의해서 비닐로의 농촌화가 돼가지고 이게 잘 뜯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뜯어 고치는 혁신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폐비닐가 한 30억 톤인가요? 30만 톤인가요? 30만 톤. 30만 톤에 20만 톤이 수거가 되고 10만 톤 수거가 안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농업과학기술원장님을 하셨으니까 과거에 현재는 그만큼 남는 거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현황이었고 2020년도에 저거니까요. 그 데이터 10만 톤이 미수다라는 거니까요. 그럼 이 10만 톤에 대한 게 폐비닐을 문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점이. 그럼 비닐을 사용하는 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와도 지금 이제 환경오염하고 농업에 대해서
40년을 고생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놈이 해결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싸긴 싸고 지금 현재 뭐 치우기는 치운다고 흉내만 내고 그리고 흉내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이제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하기는 농민들이 사용하고 제품 생산하기는 화학 제품하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아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시민운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을 하고요. 오늘 저 2427 그 운동본부에 여기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것이 그 환경운동으로 해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이 그 종이멀치의 생산 과정, 그다음에 종이멀칭이 업체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만 처음부터 제조 과정부터 다르기 때문에 원가가 일반 그 회사보다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현재 저희 종이멀칭은 기존에 나와 있는 비닐멀칭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멀칭 사업계 정부에서 각 시도군에서 보조비가 책정이 되면은 그거를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은 개인은 농기원부가 있어야 되고요. 농어민 단체는 가서 보조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보조비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 소진되고 없게 되면은 그 보조 사업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제도적인 것이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개선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그 환경부에서 하는 그 제도 개선 거기에 우리가 공모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200m가 원래 롤이 한 롤 길이가 200m면은 보통 한국 평수로 따지게 되면은 한 70평 정도 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200m, 1200의 200m는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한 6만 원대 정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먼 걸음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희하고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이런 환경을 지키고 이 농촌의 폐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서부터 시작이 돼야 이게 확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시민운동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단체 운동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모든 것이 농협을 통해서만 롤을 살 수가 있어요, 제품을. 그러나 저는 이게 EL 코드를 받게 되면은 환경기술진흥원에서 하는 그 사업에 저희가 포함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재정을 지원을 받게 되면은 1년에 생산되는 양이 예를 들어 100톤이다 그러면 100톤을 선지원을 저희가 먼저 받게 돼요.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지자체에서 50%, 농협에서 30%에서 80%예요. 그런데 환경부담금을 받게 되면은 10%가 플러스가 돼서 90%까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게 농자재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생활용품 농자재로 격상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텃밭 체험이라든가 귀농하시는 분들은 앞에 조그만한 이런 밭 같은 데 하게 되면은 사실 200m가 필요가 없어요. 20-30m면 돼요. 근데 20-30m를 쓰기 위해서 200m를 한 롤을 사게 되면 사실은 그것도 낭비예요. 그래서 저희는 30m, 50m, 70m, 100m, 그 다음에 200m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편의점, 철물점, 농협 어디서든지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이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폐비닐은 저절로 다 근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그 과정까지가 지금은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앞만 바라보고 그냥 무조건 돌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멀칭 얘기가 나오면은 이러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세 사람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시민운동, 국민운동이 되면은 이게 반드시 농촌의 폐비닐을 근절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자신감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거의 지금 2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참 오랜 시간을
정말 너무 이렇게 참 경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이 분위기에 제가 정말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고 그냥 어떤 오늘 여기 말씀 나눈 그 주제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라도 기억 속에 남아서 그거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환경운동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내 한 사람이 거기에 포함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람과 그다음에 자부심과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저희 에이스볼츠를 성원해 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은 반드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오늘 내가 에이스볼츠가 예를 들어서 막 글로벌 기업으로 됐었을 때 나 그때 거기 가가지고서 내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역시 내가 본 바가 맞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걸음, 귀한 걸음 해주시고 오랜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또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예. 네.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다 여기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에이스!